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이번에는 센시티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민하다, 섬세하다, highly sensitive people, 매우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쉽게 오감에 의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후각이 조금 예민해.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잘 느껴져? 이거는 남들이 맡지 못하는 향을 맡거나 혹은 조그만 향에도 심하게 반응을 하거나,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심한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첫째로 시각이 예민합니다. 시각. 어떤 부분이 예민하냐면 많은 컬러감을 오랜 시간 동안 볼 수가 없어요. 미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서 어쩌면 시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미적인 거를 좋아하게 된 걸 수 있어요. 시각이 예민하니까 아름다운 것들, 이쁜 것들, 다양한 컬러감, 색채감, 약간의 섬세한 톤의 차이점, 느낌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노출돼 있거나 그 범위가 큰 컬러감을 오래 보면은 쉽게 피로해지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예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좀 괴롭거나 어렵거나 힘든 그림이라든지 예술적인 거를 보면은 그것 또한 저한테 강하게 좀 다가오는 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청각입니다. 소리.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리에 예민해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 소리가 있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었을 때 또 그런 째깍째깍 소리가 나면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런 째깍째깍 소리가 없게끔 살고 있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소음, 옆방의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작은 소리지만 지속적으로 나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 또 이렇게 청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한테 좋은 부분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하프 음악이라든지 자연의 소리, 또 들었을 때 좋은 파장이 나는 에너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좋은 에너지랑 감정이 생겨나고요. 반대로 슬프거나 좀 어둡거나 이런 파장의 에너지, 특히 음악 같은 걸 들으면 그 음악에 많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청각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데시벨의 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정말 심하게 반응할 수 있고 누구는 정말 심하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내면에 있는 반응을 겉으로 표현하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예민한 스타일이라는 거는 본인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그거를 알릴 필요도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함께 생활할 때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촉각, 피부.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때 그런 것들이 피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피부로 느끼는 것을 되게 중요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편이기도 해요. 뭐 까칠까칠한 옷을 입거나 뭔가 헤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옷 안에 있는 그 태그 마크 있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한다거나 감촉, 촉감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들보들한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예민한지
미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맛있는 걸 또 좋아하고 또 향이 나거나 맛이 강한 거를 잘 못 느끼겠죠. 특히 그 요리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은 아주 섬세한 그 맛의 차이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각에 특화된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센시티브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는 외부적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가자면, 피지컬이 예민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마음도 보이지 않는 넌 피지컬 부분도 예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외부에서 그렇게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논리로 그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부분, 또 마음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몸과 마음이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파동이 곧장 몸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또 마음의 에너지가 몸으로 전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나 감정은 심지어 오감으로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존재했는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성격 테스트, MBTI 이런 것도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꼭 알아야만 합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모두 다 센시티브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근데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은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타인을 봤을 때 내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라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색감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노란색일 것 같다. 이 사람은 파란색인가? 이 사람은 초록색이 좀 가깝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을 봤을 때, 자연을 봤을 때, 동물을 봤을 때 내가 뭔가 교감하고 느끼는 것들이 크게 느껴진다거나, 저는 요즘 사람을 봤을 때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런 게 내재된 걸 수 있는데,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사람은 예전에는 가볍다, 무겁다, 뭐 좋은 느낌이다, 안 좋은 느낌이다 라는 정도로만 제가 감지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받았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결핍이 없는 것 같다, 또 외로움이 느껴진다, 영혼이 많이 흔들려 보인다, 굉장히 강인해 보인다, 또 따뜻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짧은 0.001초의 순간에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제가 본능적으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직감으로. 그러면은 조금은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실존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영감적으로 내가 뭐 주심술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뭔가 없는 것들이 느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에너지가 됐든 파장이 됐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지, 내가 그걸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단단한 영혼을 가진 친구다. 이 친구는 독립심이 강하구나. 이게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느낌, 눈빛, 겉모습 이런 것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되게 세심하다, 섬세하다,
이 친구는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그런 영혼의 흔들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냥 순수한 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외부의 피부나 이런 겉모습을 느껴지는 것처럼 영혼도 그런 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말을 쓰지 않는 동물들이 더 그런 걸 잘 느끼겠죠. 이 사람한테는 동물들이 모인다든지 뭔가 사람들을 자꾸 이끄는 기운이 있다라든지, 반대로 좀 피하게끔 만들고 멀리하게끔 만들고 그런 거부하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느낄 때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그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어떤 특정 근육, 인상이 발달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미세한 떨림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다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왜냐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칼같이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방어적이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조금 우울하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그냥 자신의 벽이 없는 사람, 특히 아이들이 아예 그런 게 없거든요. 아이들은 벽을 쌓지 않아서, 벽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느껴지고, 또 나도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읽힘 당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순수한 영혼이 순수한 영혼을 읽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밝은 순수함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어두운 순수함일 때도 있어요. 순수함에 밝게도 물들지만 또 어둡게도 물들고, 빨간 옷, 파란 옷 다 물드는 게 순수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수의 인원이고 적을 수 있고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스페셜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노멀하고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인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않고 특별하게 보지 않고 또 우월감 좋은 것도 아니고 열등감 또 뭔가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런 것을 느끼고 알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표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더 마음을 많이 알아주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능력치가 다르겠거든요. 다 선물이 다르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민감하게 느끼는지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요거를 체크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제가 설명드렸던 영혼적인 부분, 요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서 그 사람의 뒷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 그런 파장이 맞아가지고 잘 읽히고, 또 이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살아서 이런 영혼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미래에도 이렇게 되겠다.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 예지력, 직관, 직감, 이런 것들이 유난히 발달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거짓이 아닐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느끼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지구별, 글로벌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